딸 둘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5, 6년 정도 성근증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월 2주씩은 복용했으니 그동안 엄청 먹었네요. 3년 정도 병원 다니며 성근증도 모르는 의사를 만나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와 비슷한 여성의 증상을 보고 폭풍 검색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나온 대학병원 교수님을 예약하고 만난 후 성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 진단면만 7개를 받았어요. 이왕 수술할 거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결국 작년 자궁적출 수술을 했어요. 진단받기 전까지 이유도 모르는 통증으로 괴로워했는데 통증을 달고 살면서도 시대갑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이라 아들을 원했는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당시 아이의 성별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대하는 시댁에서는 그래도 임신했다고 대우도 해주고 배려도 하고 한동안 잘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시모는 계속 의사한테 성별 좀 물어봐달라며 재촉했고 성별이 여아임을 알게 되자 태도가 싹 돌변했습니다. 제사가 많은 집안이라 1년에 제사 때문에 7번을 시댁에 가는데요. 만삭으로 앉아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고 시댁 식구 모두 모여 식사에 술에 즐기고 있을 때 만삭으로 옆 작은 밥상에서 찬 국에 밥을 말아 먹곤 했죠. 딸아이 출산을 하고도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번 못 얻어 먹었는데 딸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모는 시댁 식구 앞에서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장손 아들을 하나 낳아야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설 거라며 우리 딸 앞에서 막말은 물론이고 대놓고 다른 아들 손자에게 주는 용돈 한 푼도 주신 적이 없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시누이 갑질도 한몫했는데 아들만 둘을 둔 시누이는 아들 놓은 게 무슨 큰 자랑거리 마냥 제 앞에서 자랑질을 했죠. 아들 하던 와중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고 초반에 또 성별을 빨리 알아봐라는 성화에 못 이겨서 의사 선생님에게 재촉해서 물었고 다시 딸아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늘이 노랗더군요. 얘야, 너는 어찌 살았기에 이렇게도 아들 복이 없냐? 박복한 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생각을 해봐. 네가 얼마나 함부로 살았기에 우리 같은 뼈대 있는 집안에 아들 하나 안 보내주시냔 말이여.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여아라는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시모는 무섭게 눈을 흘기며 왜 그리 덕도 쌓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냐며 제 가슴에 큰 비수를 꽂았어요. 그 한마디가 평생 한이 되어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명절이면 큰딸은 손에 작은딸은 등에 들쳐매고 명절 음식 한다고 땀삐질 흘리면 남편이라는 작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술만 잔뜩 마시고 시댁 식구는 무슨 머슴 하나 부려먹듯이 저를 부렸죠. 힘들다고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남편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러니 참아라고 1년에 시댁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그나마 친정이 조금 거리가 가까워 친정에 가서 조금 쉬면 불이 나게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집구석에서 살림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며 욕짓거리를 했고 아이들을 봐서 싸우지 않고 네 하며 그리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죄, 내가 태어나 가장 큰 죄였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시부모도 이제 나이가 들어 그 독함이 한풀 꺾여 이제 좀 달만하다 싶었더니 원인 모를 통증으로 몇 년 고생했어요.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이면 시댁에 가 해야 할 일 다 했고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명절 전날 시댁에 가지 못해 일을 못 도와주고 명절 당일날 가니 온 시댁 식구들이 무슨 죄인 보듯이 눈을 흘기더군요. 아들도 하나 못 낳은 년이 요령 피운다며 그 소리를 술이 취한 시모가 딸아이들 앞에서 제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네요. 통증보다도 마음이 더 아파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이미 술이 만취해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무에게 아들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비아냥거리는데 그 잔치판 속에서 혼자 딸아이 둘 안고 작은 방구석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 몸이 망가져서 작년에는 자궁저출 수술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입원한 채 병문안 한 번 안 왔어요. 상황이 그리 돼서야 남편은 시댁에 전화해서 코빼기도 안 비치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와,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참 고맙더군요. 퇴원을 하고 며칠 쉬고 싶어서 친정에 가서 쉬고 싶다 말하고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며칠 있으면 할머니 제사인데 어쩔 거냐며. 얘야, 내일 모레가 제사인데 넌 어쩔 테냐.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참 넌 그 퇴원했으면 빨리 집으로 와야지.
네, 어머님 저 어제 퇴원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하고는 그럼 나 혼자라도 해야지 어쩌겠냐. 제사비나 보내라 얼른. 네, 어머님 저번처럼 그 계좌로 20만 원 보내드릴게요. 아니, 너 일 못하니 나 혼자 해야 해. 사람을 쓰던가 해야 하니 인건비하고 60만 원 정도 보내거라. 참, 어이가 없더군요. 방금 퇴원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제사상 차릴 수 있냐고 묻고 몸이 아직 안 좋아서 힘들다니까 제사비를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달라는 시모. 갈 때까지 간 것 같았어요. 노예야 노예? 친정에서는 노발대발하며 알아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꼭 전화로 이야기해야 했냐며 남편에게 역정을 냈고 남편은 다시 시댁에 전화해 한 소리 한 모양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제사 당일날 참석 못하고 친정에 누워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번호만 딱 떠도 스트레스가 저절로 오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지 뭐예요. 언니, 친정에서 쉬고 있다며? 어버버 언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인 좀 취하노.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니요? 잘 있는 우리 오빠 꼬드겨서 우리 집이라 오빠 이간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면 천벌 받아요. 아니, 제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그러세요? 아이 좀 취하노? 알딸딸, 아 모르면 모르세. 알면 고로세, 입 닫으면 자물쇠. 아이 좀 취하노? 이미 술자리가 거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주변은 시끄럽고 시누이는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헛소리를 찍찍 하는데 저희 친정집이 남편에게 화낸 거 술안주 삼아 이야기했나 보더군요. 얼마나 우리 집을 욕했을까. 이제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행동에도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냥 이제는 진짜 그러려니 해요.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너희들끼리 시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마디씩 할 때 한 번도 남편이 따뜻하게 감싸준 적도 없고 매일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기대도 안 하게 됐죠. 남편은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제가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무심하게 약 먹으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크게 속 썩힌 적은 없지만 딱 한 가지 시댁 욕을 제가 할 때면 불같이 화를 냈죠. 시댁 식구들이 제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심할 때면 저는 남편에게 중재해 주길 바라며 이야기 꺼내고는 하는데 그럴 때면 열에 7은 부부싸움을 했네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기대할 것도 더 미련도 없이 딸아이 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팔자려니 하면서 말이죠. 시댁은 겨울에 김장을 크게 담그는데 매년 김장을 담그는 날이면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말이 김장 도우미지 김장 담그는 일은 시모랑 저 둘이서 다 하고 나머지는 수육에 갓 담근 김치를 안주 삼아 술을 먹죠. 그 맛있는데 그날도 김장 담그는 날이라 온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고 저는 열심히 빨간 고무다라이에 절여놓은 배추를 꺼내서 양념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구박은 계속되었죠. 술이 좀 오르자 또 슬슬 시댁 식구들의 막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끝난 지 얼마라고 요즘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둥, 더 젊어졌다는 둥, 요즘 뭐 좋은 거 먹는다는 둥. 이 시댁 식구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고. 와우 언니, 얼굴 더 좋아졌다. 얘야, 요즘 뭐 좋은 거 먹냐? 나도 좀 다오. 나도 젊어지고 싶구나. 처남댁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예전엔 볼 수 없던 활기가 느껴져요. 호호호, 언니 셋째 나아요? 그래, 이번 셋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노. 이런 개같은 소리 와중에 셋째를 낳으라는 시누이의 말이 가장 또렷이 들리더군요. 진짜 다른 이야기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셋째라는 단어가 나오자 등에 소름이 쫙쫙 올라오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군요. 그리고 양념을 치대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 시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커다란 잔치상 주위로 둘러앉아서 하하호호 술을 먹으며 나를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이 보이더군요. 순간 그 시댁 식구들이 보통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전부 악마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왜인지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눈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양념을 치대던 배추 한 포기를 들어서 그 잔치상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던진 양념하다만 그 배추 포기는 시부의 뒤통수를 스치고 잔치상 중간으로 떨어졌고 그 뒤통수에 김치를 맞은 시부는 안경이 벗겨져서 안경이 코에 걸린 채로 뒤를 돌아보더군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지만 저도 몰래 빨간 양념 다라이에 담겨져 있던 양념들을 두 손으로 모아서 잔치상에 양념 덩어리들 냅다 던졌습니다.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그때 악도 같이 썼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내가 내 이마에 자궁 없는 년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야 하냐 라고 한 것 같아요. 술이 취한 시댁 식구는 벙진 표정으로 아무 말 못했고 술을 못 먹은 시모는 나와 맞은편에서 배추를 양념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가린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잘 됐다 싶어서 그 빨간 다리를 기울여서 시모 쪽으로 쏟아 부었어요. 시모는 온통 양념 범벅이 되었고 난 계속 양념을 마치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배추들을 집어서 집구석 이곳저곳에 던지며 악을 바락바락 썼네요. 남편은 그 와중에 술상에 엎어진 소주병에서 흘러나오는 소주를 손으로 자신의 소주잔에 쓸어 담는 게 그 술이 아까웠나 보더군요.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도 질세라 악다구니를 바락바락 하면서 수육을 하고 버리지 않은 양동이의 기름 국물을 시누이한테 확 끼얹고 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두 딸을 얼른 추스려서 나오는 제 모습 뒤로 시모와 시누이의 욕이 쏟아졌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주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런 시집살이를 끝내야겠죠. 저는 딸아이들과 진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랄을 해놓고 다시 남편에게 가기도 그렇고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깼는지 전화가 와서 지랄지랄을 하더군요. 이제는 다 내려놓아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덕을 못 쌓아서 내 덕이 부족해서 딸밖에 못 낳은 나랑 살지 말고 덕 많이 쌓아서 아들 숨풍 낳는 그런 여자랑 만나서 아들 많이 놓고 시모랑 알콩달콩 잘 살아라 했네요. 요즘도 아들 손호사장이 있는 집이 있나요? 참 한평생을 그런 인간들 밑에서 다 바쳤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댓글로 힘을 주시기 바래요. 와, 그 큰 수술을 한 사모님 앞에서 그 셋째를 하라는 말이 그거는 여러분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십시오. 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재밌으면 재밌다, 뭐 밥맛 떨어지면 밥맛 떨어진다,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 번만